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도와줘. 제발 여기서 나가고 싶어. 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깊은 밤, 어둠이 내려앉으면 진짜 실버타운이 시작돼요. 이건 꿈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박영수, 올해 75입니다. 서울에서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내 순자와는 금슬이 좋았는데 3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고 집안일도 서툴러서 그런 아버지를 보던 큰딸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요즘 실버타운 시설들이 참 좋아졌다던데. 한번 구경만이라도 가보시죠. 처음 해피실버타운을 방문했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로비는 5성급 호텔처럼 화려했고 직원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상담 직원이 밝은 목소리로 시설을 소개해 주었고 정원도 아름답고 운동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거나 산책하는 모습도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203호실 입주자가 되었습니다. 입주 첫날, 낮에는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같은 층 어르신들과 인사도 나누고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도 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가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다른 어르신들도 여기 생활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그렇게 활기찬 모습이던 어르신들이 조용해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는 하지만 왠지 어색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밤 9시가 되자 복도의 조명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절전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갑자기 건물 전체가 음산해졌어요. 뭔가 낮이랑 느낌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니 피곤했거든요. 그런데 자정쯤 되었을까요? 희미한 소음에 잠이 깼습니다. 처음엔 위층에서 누가 걸어다니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입주 3일째 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죠. 그런데 새벽 2시쯤 문득 깨어났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니 분명히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는 건가 싶어서 소리는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옆방에서 누군가 울고 있는 건가 싶어서 벽에 귀를 대고 들어봤습니다. 그때 들린 목소리를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도와줘. 제발. 여기서 나가고 싶어.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를 짐작하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히 고통스러워하는 목소리였어요. 설마 옆방 할머니가 아프신 건 아니겠지 싶어서 벽을 두드려 봤습니다. 혹시 응답이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듣고 있다는 걸 안다는 듯이. 그날 밤 더 이상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올 리 없었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옆방 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최할머니는 너무나 건강해 보였습니다. 밤에 울었을 리가 없어 보였어요. 혹시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 못 들으셨냐고 물어봤지만 새벽까지 푹 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벽 너머에서 들린 목소리였는데 그날 오후 복도에서 이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조심스럽게 혹시 밤에 이상한 소리 들은 적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가 우는 것 같은 소리 말이에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만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부터 저는 의도적으로 깨어있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자정이 넘어서자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어요. 추워. 너무 추워. 누군가 도와줘.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소리가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아닌 마치 벽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제 착각이 아니라고. 아침 식사 시간 용기를 내어 다른 어르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밤에 이상한 소리 들어본 분 계시냐고요? 처음에는 모두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저도 들었어요. 여자가 우는 소리 같은 걸. 이 할아버지도 아이가 우는 것 같다고 하시고 최할아버지도 자신만 들은 게 아니었다며 안도하시더라고요. 놀랍게도 거의 모든 어르신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할머니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었다고 하시고 장할아버지는 발걸음 소리도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복도를 뛰어다니는 것 같은데 아침에 보면 모두들 방에서 잘 자고 있다는 거였어요. 각자 다른 소리를 들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직원들한테 말해볼까요? 라고 김할머니가 제안하셔서 점심시간에 간호사에게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밤에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했더니 간호사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어르신들 나이가 드시면 이명이나 환청이 생기기도 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 명이 같이 들었다고 하니까 집단 환각 같은 것도 있다면서 한 분이 말씀하시니까 다른 분들도 그런 것 같이 느끼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간호사의 태도가 뭔가 어색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소리는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그리고 더욱 절박해졌어요. 이제는 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들렸어요. 도와줘. 나가고 싶어. 여기가 어디야? 무서워.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혹시 잘못된 곳에 온 건 아닐까요? 나가고 싶지만 계약을 했으니 어쩌죠?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몇몇 어르신은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방 이동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청들은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시설 관리자가 방 배정은 입주 시 결정된 사항이라며 특별한 사유 없이는 변경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때 관리자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소리는 이제 매일 밤 더 오랜 시간 들렸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무서워하며 살 순 없어요. 정확히 뭔지 알아봅시다. 김할머니가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셨지만 이 할아버지가 위험하더라도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하셨어요. 잠도 못 자겠다고요. 우리는 작은 조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저와 김할머니, 이 할아버지, 그리고 최할아버지까지 4명이었어요. 첫 번째 시도는 소리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우리는 각자 방에서 소리를 듣고 메모했습니다. 203호에서는 왼쪽 벽에서 가장 크게 들리고 205호에서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 같다는 식으로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소리는 건물의 특정 지점에서 가장 크게 들렸어요. 바로 계단 아래쪽 지하 창고 근처였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실제 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밤 자정에 만나서 손전등을 준비하자고 했어요. 최할아버지가 정말 괜찮을까요? 라고 걱정하셨지만 이 할아버지가 이미 여기까지 온 거 끝까지 해봅시다라고 하셨어요. 다음 날은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낮 동안에도 직원들의 시선이 뭔가 이상했어요.
2층 어르신들이 요즘 자꾸 떼를 지어 다닌다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는데 뭔가 감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속된 장소인 2층 복도 끝에서 만났어요. 조용히 가자고 하면서 손전등을 최대한 어둡게 하고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1층을 지나 지하로 내려가는 길. 그곳은 평소에는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어요. 지하로 내려가자 온도가 확연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한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어요. 도와줘. 여기서 나가고 싶어. 왜 우리를? 소리는 복도 끝, 큰 철문이 있는 창고에서 가장 크게 들렸습니다. 문에는 출입금지라는 표시와 함께 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철문에 귀를 대보니 안에서 희미한 움직임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정말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경비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불을 끄고 조용히 숨어 있으니 경비원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 누가 있지? 라는 목소리였어요. 다행히 경비원은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의심하고 있었어요. 무전기로 1층 확인 완료, 특이사항 없다고 하면서도 뭔가 이상한 기운이 든다고 했거든요. 경비원이 사라지자 우리는 다시 창고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철문 틈으로 손을 넣어보니 안에서 미약한 두드림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누군가 있었어요. 그때 창고 안에서 더 선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 누가 있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정말로 누군가 갇혀 있다는 것이. 이 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셨지만 최할아버지는 증거도 없고 우리가 여기 무단 침입한 것도 문제라고 하셨어요. 고민하던 그 순간 다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어요. 우리는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보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점심시간 우리는 조용한 곳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젯밤 일을 다들 확실히 봤죠? 분명히 누군가 갇혀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여기에? 그리고 누가? 그때 정할머니가 놀라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다면서 여기 오기 전에 살던 곳에서 이 실버타운에 입주했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긴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면회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고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그분이? 그날 오후 저는 프런트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기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신 분들이 있나요? 라고 했더니 직원이 경계하며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하더라고요. 개인정보는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다면서요. 직원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날 저녁 식당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 직원이 오늘부터 취침 시간이 조금 앞당겨진다고 했어요. 밤 10시 이후에는 방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요. 김할머니가 왜 갑자기냐고 물어보니 시설 보안을 위해서 최근 외부인이 무단 침입하는 일이 있어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를 의식한 조치인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어젯밤 일을 알고 있었어요. 새로운 규칙이 생긴 후 실버타운의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순찰이 늘어났고 CCTV도 새로 설치되었어요. 마치 감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김할머니가 불안하게 우리 뭔가 잘못 건드린 건 아닐까요? 라고 하셨지만 저는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진실을 알아야 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할머니가 최할아버지는 어디 가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최할아버지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조사단 중 한 명이었는데 프런트에 물어보니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최 어르신은 어제 가족분이 데려가셨다고 급하게 퇴실하셨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가족이요? 하지만 최할아버지는 혼자라고 했는데 라고 하니까 아 그럼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분명히 가족이 없다고 했는데 그날 밤 우리는 최할아버지 방을 확인해 봤습니다. 짐이 그대로 있었어요. 옷까지 개인용품들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급하게 떠날 상황이라면 최소한 필요한 것들은 가져갔을 텐데 이 할아버지도 뭔가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그때 복도에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층 어르신들이 자꾸 문제 일으킨다는 소리, 좀 조용히 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소리였어요. 그들은 우리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에 대한 감시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간호사가 와서 요즘 잠 잘 주무시냐고 불면증이 있으시면 수면제를 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밤에 돌아다니시면 안 된다고 넘어져서 다치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김할머니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시고 이 할아버지도 머리가 무겁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먹은 음식에 뭔가 탔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멀쩡한데 우리만 이상 증상을 보였어요. 오늘 밤은 움직이지 맙시다. 너무 위험해요라고 했습니다. 그 밤 수면제 효과 때문인지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희미한 의식 속에서 또다시 그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궁금했어. 이제는 나갈 수 없어. 조심해. 그들이 지켜보고 있어.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상황에서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최할아버지가 사라진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진실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확실히 알아봅시다라고 했습니다. 김할머니가 하지만 최할아버지처럼 우리도 라고 걱정하셨지만 이 할아버지가 그래도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한 명씩 시간차를 두고 움직이기로 했어요. 먼저 제가 정찰을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경비원의 순찰 시간도 파악했어요. 자정 30분 후 김할머니와 이 할아버지가 합류했습니다. 조용히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길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문들이 많이 열려 있었어요. 마치 우리를 유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물쇠가 열려 있었어요. 김할머니가 이상하다고 왜 열려 있냐고 하셨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욱 절박했습니다. 밖에 누가 있나요? 제발. 지금이 기회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본 후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구석에 간이 침대 여러 개가 있었고 그곳에는 최할아버지가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경악하며 최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매우 약해 보였어요. 최할아버지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빨리 도망가세요. 무슨 일이냐고 왜 여기에 있냐고 물어보니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입주자들을 여기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다른 침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몇 명의 어르신들이 더 있었어요. 우리도 처음엔 궁금해서 조사하려다가 한번 여기 오면 나갈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곳은 문제를 일으키는 입주자들을 가두는 곳이었던 겁니다. 김할머니가 빨리 나가야 한다고 하셨지만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들, 여긴 오시면 안 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뒤돌아보니 시설의 직원들이 서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친절한 미소가 없었습니다. 시설장이 참 안타깝다고 조용히 지내시면 될 것을이라고 했어요. 당신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더니 시설장이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밖에 나가봤자 갈 곳도 없으실 텐데라면서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처음부터 함정이었다는 것을, 노인들을 격리시켜 통제하는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직원이 어르신들도 이제 여기서 조용히 지내셔야겠다고 했어요. 문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군가 도와주세요. 하지만 두꺼운 철문이 닫히면서 우리의 목소리는 막혔어요. 김할머니가 울먹이며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시고 이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들은 알기나 할까라고 하셨어요. 최할아버지가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어르신도 여기 온 지 6개월인데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니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했지만 김할머니는 문이 밖에서 잠긴다고 걱정하셨어요. 그때 한 어르신이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쯤에 청소하러 온다고 그때가 기회라고 하시더라고요. 며칠을 기다린 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청소를 하러 온 직원이 방심한 틈을 타서 우리 중 한 명이 문을 빠져나갔어요. 그것은 저였습니다. 간신히 지상으로 올라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었어요. 경찰서에 전화해서 해피실버타운에서 신고할 일이 있다고 했더니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해피실버타운요? 거기 며칠 전에 화재 사고로 폐쇄되었는데요. 화재 사고요? 라고 되물었더니 급하게 실버타운으로 돌아가 보니 정말로 건물이 불에 탔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화재 흔적은 지하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소방관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입주자들은 모두 다른 시설로 이주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시설로요? 어디로요? 라고 물어보니 그건 저희도 정확히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할머니와 이 할아버지,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며칠 후 제가 살던 203호실에 가보니 제 짐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놀랍게도 제 딸 미영이에게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실버타운 어떠냐면서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실버타운? 나는 지금 이라고 하니까 아버지 시설에서 연락 왔는데 행복한 노후 생활이라는 곳으로 옮기셨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조작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거짓 정보까지. 저는 딸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정말 괜찮으냐면서 요양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다고 했어요. 나이가 드시면서 가끔 현실과 꿈을 구분하기 어려우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찰서에서도 화재 당일 현장에서 발견된 입주자는 없었다고
모두 사전에 대피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히 지하에 라고 했더니 지하는 완전히 소실되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완벽한 은폐였습니다. 결국 저는 딸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김할머니와 이할아버지, 최할아버지, 그리고 지하에 갇혀있던 다른 어르신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주가 지난 후 딸이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새로운 실버타운을 찾았다고 이번엔 정말 좋은 곳이라고 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라고 했지만 혼자 계시기엔 너무 힘드실 것 같다고 여기는 정말 신뢰할 만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또다시 실버타운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곳, 평화 실버타운이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 직원들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시설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여기는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친절한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첫날 밤 저는 깨어 있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자정이 되자 또다시 들렸습니다. 새로 오신 분, 조심하세요.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처럼 당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 중에 분명히 김할머니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실버타운의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왜 계속해서 이런 곳들로 보내지는지,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으로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노인들을 격리시키고 통제하고 그리고 사라지게 만드는 시스템. 가족들에게는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며칠 후 이곳에서도 같은 패턴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울음소리, 의문을 제기하는 입주자들, 그리고 그들의 갑작스러운 이주.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밤 저는 또다시 그 익숙한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새로운 목소리들이 더해졌어요. 낮에는 친절하지만 밤이 되면 본 모습을 우리도 처음엔 궁금해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 자신의 목소리도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들 중 하나가 되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지하 어딘가에서 이 모든 것이 꿈일까요? 실버타운의 밤은 여전히 깊고 어둡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현실이었는지 아니면 노인의 착각이었는지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의 평온한 노후는 그날 밤과 함께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낮에도 뭔가 이상합니다. 새로 온 입주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가족에게 인계되었다고 하지만 그들의 방에는 여전히 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밤 저는 또다시 그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목소리들이 함께 새로운 분들, 우리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실버타운의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 그 창고 안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과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다음 이야기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특히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겠다며 찾아오는 달콤한 유혹들을
그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둠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